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위치에서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매매하지마 위치 이 그림을 제가 수없이 보여드렸습니다. 뭐 거의 뭐 몇 번인가요? 이거 보여드린 지가 한 10대 번 될걸요. 그런데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라. 기준 잡고 그 다음에 매수는 갖다에서 떨어지는 칼날 A, B, C에서 잡아라. 그리고 이 그림 로직을 만들어라. 로직을. 그리고 정배열에서 닫히니까 이 정배열에서 닫히는 기준들 설정해서 웬만큼 빠졌다 해서 들어가지 마라. 이 초록색 라인에서는 들어가지 마세요. 정배열 다 이격, 그러니까 100% 이상 갖다니 예를 들어서 D-1년 안에 52주 최저가 대비 100% 이상 올라갔고 각도 3번 바뀌었고 이격이 정배열이고, 그럼 제가 초록색 라인에 있는 것들 있죠? 매매하지 마세요. 여기서 더 가는 거 있어요. 그래도 매매하지 마세요. 2,000개 중에 더 가는 것만 각인 효과만 있을 뿐 대부분 여기서 박살납니다. 실전에서는요. 그러니까 매매 파란 색깔에서는 매매하지 마. 그리고 이미 100% 올랐으면 21% 정도 빠졌다고 들어가지 마세요. 30%에서 50% 정도, 상승폭의 반 정도, 121선하고 만나는 정도, 이럴 때 들어가십시오. 이 지금 말하는 로직을 항상 명심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는 거는 남들 쳐다보지 않거나 왜 이런 그림 나올 때 왼쪽 절벽에 121 밑에서 저 까만 선 아니면 하늘색 선, 여러분들 사는 거는 하늘색 선에서 사요. 하늘색 선. 까만 선은 봄의 위치, 하늘색 선은 겨울 패턴. 차이점은 설명해 드렸죠. 121선과 21선의 이격. 역배열, 완전히 역배열이고 121선 밑에 21선이 있을 때는 겨울, 21선이 121선 위에 있을 때는 봄. 그래서 이렇게 로직을 세워 드렸습니다. 이런 그림 찾아라. 겨울 패턴은 파란 색깔, 봄의 패턴은 빨간 색깔. 그리고 이게 시가상위 종목인지 개별 종목인지에 따라 120 이격률, 그리고 카지노 각도에서는 매매하지 마 등등, 이런 로직을 여러분들 수없이 얘기해 드렸어요. 근데 자꾸 까먹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3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로직 올려드린 겁니다. 이거 3월 달에 그려드린 거예요. SK케미칼이 계속 빠지고 DBIT 빠질 때 매수 단가 어떻게 잡나. 4월 11일 날이 바이든 거부권 행사나 등등등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할 때 이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고점에서 21%가 아닌 38에서 50. 그러면 28만원과 반토막은 23만원입니다. 이때 그려드린 겁니다. 다음 그림 보세요. 이런 로직을 이용하세요. 저 보시면 46만원대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당한 거죠. 4만원짜리가 46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지기 시작하죠. 그럴 때 저점 49,000원, 고가 46만9천원, 중심값 25만원, 75% 능선 36만원. 그러면 중심과 121선, 그 다음에 또 고점에서 하락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저는 28만원에서 25만원 사이에 모으겠습니다. 얘는. 그럼 28만원에서는
내가 이런 건 우량주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1억 잡아요. 우량주니까. 그러면 한 2, 3천 정도? 만 원 빠질 때마다 뭐 한 20%씩 사서 23만 원까지 빠지는지 어디서 멈추는지는 이평선의 수렴 과정 갖고 판단하겠습니다. DB하이텍도 보세요. 얘도 우리가 매수 타임 잡아드리는 그림입니다. 미리 그려드렸죠. 삼성전자가 8만전자 지지하는지 붕괴하는지 봐라. 그리고 7만 5천원과 7만 7천, 이게 3월달에 잡아드린 겁니다. 상승폭을 일로 놓고 A, B, C로 빠져서 파란 색깔에서 멈출지 하늘 색깔에서 멈출지. SK케미칼하고 DB하이텍 3월달에서 지금 3개월 지났습니다. 실제 한번 파동 보시죠. 특수건설은 오늘 볼 필요 없어요. 특수건설 사셨으면 13,000원 샀으면 3개월은 가만 계세요. 매일 쳐다볼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1,000원에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신주 나오고 매일매일 볼 필요 없습니다. 특수건설 들어가셨으면 이제 당금질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일 보세요. 딴 일 특수건설 볼 필요 없어요. SK케미칼 보시죠. SK케미칼 보세요. 이게 3월달에 분석한 겁니다. 3월달 A, B, C로 빠지는지 A, B, C, D, E로 빠지는지 그거 모른다고요. 그러면 SK케미칼 분석이 요때 한 겁니다. 요때 실제는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26만 9천원. 여기서 반등 한번 나왔죠. 얼마까지? 21선. 여기 하락하는 21선 얼마까지? 33만원. 27만원에서 33만원. 이거 대반등입니다. 또 죽이죠. 그러면서 바닥 패턴이 이제 여러 번 죽이면서 이평선이 수렴되죠. 여기서는 요때 4월 7일 날은 몰라요. 또 대반등 줘요. 얼마까지 줘요? 얼마까지 줍니까? 29만원. 그러다가 지금 대반등이 약해요. 거래량도 적감하고. 그러면서 23만원. 여기 보시면 5월 27일 23만원. 요걸 딱 찍습니다. 아까 구조화 시킨 거 다시 보세요. 구조화 시킨 거. 딱 보시면 고가 저가가 25만원. 이것도 깼다는 얘기예요. 아까 자료 다시 보시죠. SK케미칼입니다. 25만 9천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중심도 훼손했죠. 그런데 25만원과 23만원에는 바닥이라고요. 이게 이제 바닥 패턴 완성 패턴이에요. 5일선, 11선, 21선, 61선까지 밀집됐잖아요. 이제 121선까지만 뭐라 그럴까요? 이격이 한 10% 이내로 들어와요. 그러면 121선이 한 27, 8만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얘는 이제 바닥 패턴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완료해도 돼요. 이게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겨울의 패턴입니다. 겨울의 패턴. 그러니까 SK케미칼 이제 편하게 사셔도 됩니다. 편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A, B, C로 빠졌는지 바닥은 이렇게 수렴이 돼야 돼요. 이렇게 밀집 과정. 5일선, 12선, 21선, 61선까지 수렴되면 땡큐. 그만큼 60일까지 수렴됐다는 얘기는 60일 평균값까지 5일 전에 산 사람하고 60일 전에 산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60일이라면 어떻죠? 20일 한다니까 3개월 전에 산 사람이나 5일 전에 산 사람이 평균 단가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밀집 국면이라는 건. 그만큼 기간 조정이
징글징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이제 각도가 나와서 이제 봄의 패턴 오고 그 다음에 하락폭의 반 정도, 그게 한 33만원 3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SK케미칼의 로직 지금 사갖고 33만 35만원 오는데 똑같이 3개월에서 5개월 기다려본다. 요게 구조화입니다. 나쁠 때 사서 각도 나올 때 판다. 그러면 이제 SK케미칼은 고점에서 반토막을 시킨 겁니다. 결론은. 여러분들 30 이런 것들 급등한 것들은 38점이 50%까지 뺐어요. SK케미칼 우량 종목이거든요. 근데 반토막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급등한 종목은 21% 빠졌다고 들어가지 마세요. 38하고 50에서 타이밍을 잡고 밀집구면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DB하이텍 보세요. DB하이텍. 이제 DB하이텍. 우리가 DB하이텍을 그래서 매매를 한 겁니다. 실전에서. 그러니까 빠질 때는 ABC 수렴 과정.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래프를 볼 때는 이러한 한 번의 바닥에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쌍바닥 내지 수렴 과정이라든지 등등. DB하이텍은 우리 잘 알아요. 실전 매매를 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죠. 요때는 121선 위였어요. 3월 달에 얼마까지 뺐어요? 48,000원. 그리고 얼마까지 올랐어요? 4월 21일 62,000원. 떨어진 거에 반. 요때 한번 우리가 단타했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얼마까지 뺐어요? 5만원까지 뺐습니다. 전번 저점을 깨진 않았습니다. 근데 무슨 차이죠? 여기서는 21선 눌러봐요. 21선. 그러니까 조정 양각을 ABC 21선 눌러봐요. 3월달은 21선이 120선 위에요. 그런데 요번에는 6월달은 121선 밑이에요. 120선 밑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단타로 챙기고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고 내일입니다. 어떻게 하나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특수건설 보세요. 특수건설. 이거 어마무시하게 급등한 겁니다. 우리가 7,000원달. 그러면 지금 21선하고 여러분들 이거 조정 과정이에요. 7,000원짜리가 17,000원까지 1차 파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얘는 13,000원에 사셨으면 추가 매수를 언제예요? 만원과 11,000원 하세요. 만원과 11,000원. 이거는 여기까지도 조정했다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장이 지금부터 한 100에서 200포인트 빠지면 용 빼는 재주 있어요. 얘도 같이 죽지. 121선까지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수는 조정 안 해요. 그리고 철도 모멘텀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그러면 얘는 이 밀집 국면이 언제예요? 그게 7,000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집중했던 때. 그러면 얘는 지금 똑같이 이거를 4등분 해보시라고요. 뭐 작년 넘게 않겠습니다. 금년도 3월 9일부터 봐요. 3월 9일. 요 3월 9일. 요때부터 4등분을 해봐요. 그러면 얘 반이 얼마예요? 12,000원 정도입니다. 요번에 10% 증자예요. 증자 불입단가 이상은 관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A입니다. B, C 대충 우리가 카운팅하는 방법 공부했잖아요. 1대1로 잡으세요. 그럼 이때까지 질문하지 마세요. 66일 동안 올랐어요. 지금 며칠 조정했어요? 26일. 그러면 40일 동안 질문하지 마세요. 40일 동안. 그럼 2달입니다. 2달 동안은 도 닦으세요. 얘는. 사셨으면. 그리고 다음 파동이 언제예요? 이 직전 고점 돌파할 때 대응 정합판 키거나
A, B, C. C가 어디서 뭉치나 보자고요. 그리고 신주가 상장돼야 이거는 땡일 겁니다. 그리고 얘 대장은 이제 얘가 아니에요. 동아지질, 현대, 로템, 푸른기술 이렇게 짝지고 보세요. 얘 하나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특수건설 한두 달 동안 볼 필요 없어요. 사셨으면 창고에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뭘 더 봐야 되냐면 대장을 보세요. 대장을. 특수건설 보는 게 아니라 현대로템을 보세요. 현대로템. 얘가 대장이에요. 얘가 대장이라고요. 현대로템. 얘는 2만 직전 고점이 지지. 요번에 눌림목이 얼마예요? 23,000원. 6월 24일. 이거 23,000원, 4,000원은 무조건 사십시오. 그리고 요번 26,000원 돌파할 때 철도주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특수건설, 나의 푸른기술, 나의 동아지질, 나의 건설주 얘한테 물어봐요. 요 26,600원을 언제 돌파하나? 그 에너지를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차반은 자료에다 올려드렸어요. 게시판 안 보십니까? 차반은 오늘은 3만원, 31,000원대 매도하신 분들만 카카오게임즈 같이 잘 챙기셨어요. 매도 못했어요. 그럼 다음 파동에 하세요. 아침에 그래서 경로 우전성에 여러분들한테 내일과 모레는 뭐 때문에 변동, 나스닥 때문에 그런 겁니다. DD 아침에 방송한 내용 때문에 파생 변동성이 옵션 만기에 나오는지 한번 볼 생각이고, 그러면 그동안 급등했던 것들 차익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차바이텍은 어디까지 변동 줄 수 있습니까? 중심이 어디예요? 상승폭에. 오늘 왜 빠집니까? 먹은 사람이 차익 실현하니까 빠지죠. 무슨 이유를 답니까? 18,000원짜리가 31,000원까지 74% 상승했으니까 4등분에 75% 능선 27,800원. 그 다음에 50%가 24,500원. 어디서 A, B가, C가 멈추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요번에 70%까지 올랐으니까 31,000원, 27,000원이나 25,000원에서 바닥 잡는 타이밍 잡으세요. 없는 분들은 요때 25,000원과 7,000원 사이에서 하시고요. 또 오늘 파신 분은 거기서 다시 껴넣으시고, 카카오게임즈 같죠? 50% 파셨다고 그러시는데 거의 25,000원, 7,000원에서 다시 껴넣으시고요. 다음 파동은 여기서 더블 게임이 얼마예요? 35,000원. 33,000원과 5,000원에서 또 치고받고 하시고요. 50%. 그러면서 계속 한 언제까지? 얘도 원격 진료, 의료 민영화, 청라지고, 이거는 시작입니다. 3년 동안. 그러면서 10만원 갈 때까지 계속 싸우세요.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그래서 요렇게 구조화를 시키세요. 부산산업 볼 필요 없습니다. 뭐 상승폭이 15만, 올라간 진폭 11만원에서 16만원을 지금 똑같이 해보세요. 그럼 중심값 13만원. 걔는 13만원에서 지지하면 됩니다. 부산산업은. 그리고 다음 목표는 17만원에서 20만원이고요. 그리고 가독도 모멘텀이 나와야 되겠죠. 저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화 시키세요. 배운 걸 써먹어 보세요. 그래서 1, 2, 3 파는 거는 올라갈 때 파세요. 제발. 떨어질 때 이거 팔아야 됩니까? 질문하지 마시고. 이미 차바이텍 지금 27,000원 늦으셨어요. 그러면 본인 생각이 나는 이번 파동 무시하고 다음 파동을 할 거라고 이미 마음속에 삼았다라고 생각하셔서 안 파신 겁니다. 그리고 파신 분들은 또 다시 껴넣으시고요. 그게 물 흐르듯이 각자의, 그래서 제가 각자 결정하는 거다.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어저께 경로 의존성, 슬라이딩 도어스 공부한 내용을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나는 일부 30% 정리했다. 50% 정리했다. 각각 그러시네요. 그러면 다시 변동 때 집중하세요. 다시 껴넣으시고, 그러면서 중심은 냅두시고,
반갑고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하면서 차바이텍, DLENC 중심 종목 3개 선택한 거를 최소한 언제까지? 내년 대선 대통령 다음 선거 때까지 가보세요. 이렇게 전략을 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질문하신 거를 제가 구글링을 하는데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 나는 매매한다 안 한다의 결정은 이 종목이 위치 파악, 첫 번째 위치 파악, 두 번째는 가치 분석, 수급 분석, 우리가 배운 걸 그대로 또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SPG라는 종목을 목표 단가 14,000원 잡고 사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SPG를 구글링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 하지 마세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왜 하지 마냐, 위치 파악이 위치가 나쁩니다. 이 종목은 5,000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어느 때 진입했었냐면 5,000원, 7,000원대 보였어야 됩니다. 가장 비싸게가 8, 9,000원대 보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4, 5,000원짜리를 14,000원까지 땡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삼각형 그려보세요. 빨간 선 삼각형, 검은 선 삼각형. 거의 1년 반 동안 이렇게 급등시킨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 중입니다. A, B, C. 그러면 고점에서 이런 종목들은 독과점 종목입니다. 지금 나오는 정보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미 이걸 딱 분석하니까 얘네들 이거 7,000원짜리 종이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7,000원짜리 전환사채가 있고, 그리고 실적단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적단의 우상량이 5, 6천원짜리를 14,000원까지 땡겼구나. 이제 2, 4분기 실적과 3, 4분기 실적 두 번 확인하겠습니다. 얘는. 그리고 다음 위치, 이 전환사채. 이것만 없으면 한 10,000원과 11,000원에 해보라고 그럴 텐데, 이 평균 단가 7,600원짜리 전환사채 종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할래요. 그래서 8, 9천원 오면 매력적인 단가. 그러니까 11,000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 4분기, 3, 4분기 사이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밀집 국면이 봐야 됩니다. ABC로 ABC로 급락하려면 8,000원까지 빠지면 하겠고요. 11,000원 안 합니다. 고점에서 38점이나 50% 이런 종목들은 고점에서 38점이나 반토막이면 7,000원이네요. 언제든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주봉의 궤적을 보세요. 주봉의 궤적. 여기서 주봉의 궤적이라면 여러분들 각각 종목마다 의미 있는 고점, 의미 있는 저점 찰 때 일봉 갖고 찾지 마시고요. 최소한 월봉이나 주봉 갖고 한번 찾아보세요. 월봉이나 주봉 갖고요. 그러면 얘가 평균 하단과 상단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한번 보세요. SPG 월봉으로 보세요. 요거 7,000원 딱 갖다 놔보세요. 7,000원. 7,000원 아래에도 어마무시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두 번 급등했는데 14,000원만 가면 두둑이 맞아요. 14,000원. 그러니까 이 14,000원에는 우리가 모르는 물량을 파는 중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11,000원에 한다? 안 하겠습니다. 14,000원 갔어요. 수익률 몇 프로예요? 귀신같이 해봤자 20-30%입니다. 그러느니 우리가 지금 최근에 바닥권에서 눌림목 집중하는 코리아 센터나 하세요. 아니면 파라텍. 파라텍이 얘보다 더 수익률 나을 것 같아요. 이재명 관련주. 그리고 내일 이제 변동성 전략을 여러분들 오늘 100% 다 주식으로 갖고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아침에 여러분들 체크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파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생 때문에. 태경 BK는 그냥 아직까지 뭔가 시도도 안 한 쪼찡 종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그냥 선을 거드릴게요. 8,000원 돌파할 때 주문 주세요. 이게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이거는 큰 게임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온 걸 뭘 질문하십니까? 으쌰 파동 나오면 질문하세요. 8,000원. 그래서 오늘 지수 고점을 찍었다기보다는요. 그건 모르죠. 내일 이거를 보겠다는 겁니다. 아침에 방송해드렸잖아요. 리스크 관리. 디디 추싱이 불어오는 나비 효과. 지금 그동안에 미국 증시가 왜 올랐죠? 엔비디아, 구글, 페이스북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디디 추싱이 중국이 미국 공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국이 중국 공격했다면 디디 추싱은 중국이 미국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나스닥이 쌍봉을 뚫고 올랐단 말이에요. 14,200에서 이걸 메꿀 수도 있잖아요. 내일 엔비디아, 구글 이런 것들이 빠지면요. 페이스북 어마무시하게 급등했거든요. 구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갖다 얘기해서 고점에서 10%에서 20% 정도 조정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이런 것들이 고점에서 10에서 20%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기술주나 종합주가지수나 선물이나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 내일 모레 옵션 만기고 그 다음에 내일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변동성을 양매수 옵션으로 경험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440에서 선물 매도로 스위칭해라 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면 볼 거예요. 지수가 고점 찍었냐 안 찍었냐는 내일 모레 결과 나오면서 삼성전자 실적 나왔는데 8만원을 공격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나스닥이 300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땡겨야 돼요. 그런 상황을 파생시장에서 확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100% 그동안 우리 중심 종목도 아침에 리스크 관리해라. 현금 만들어라. 그리고 그 중심 종목을 다시 변동을 같이 줄 때 다시 사겠다. 오늘 판 거는 내일 모레 다시 그대로 껴넣을 겁니다. 차바이텍이 됐던 카카오게임즈 파셨던 DLENC를 파셨다고 그러네요. LG 하우스도 파신 분 계시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그 종목을 다시 껴넣어 드릴 겁니다. 대신 주변 종목들은 변동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그 각각 종목마다 변동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52주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과 121선 거기까지 언제든지 흔들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밑에 있어요. 그럼 별로 변동 안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MC넥스를 질문하세요. MC넥스 예를 들어서 MC넥스 이거를 어쩌라고요?
우리 매매 종목은 아닌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변동의 가능성 이거를 일봉으로 보시면 저라면 이 종목 안 합니다. 우리가 하지마 종목 아닙니까? MC넥스는 상승 각도가 무너진 종목입니다. 이때 무너졌어요. 우리 정배열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면 이때 6만원 붕괴할 때 무너진 겁니다. 6만원 정배열에 시작점은 31,000원에서 61,000원에서 66,000원 더블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ABC의 수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 들어온 거냐 이거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왜 모르냐? 월봉으로의 고가 저가 보세요. 얘는 어디까지 변동 줄 수 있냐면 갖다 예를 들어서 15,000원과 6만원을 4등분 하세요. 이런 종목은 15,000원과 6만원. 그래서 중심값이 어디 나옵니까? 중심값이 대충 한 4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한 찬바람 날 때요. 10월 달에 7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적단 보시고 확인하고 하시죠. 그리고 지금 보유하셨으면 이거 깨면 안 됩니다. 21선 21선이 데드예요. 그러니까 얘는 저라면 4만 5이 보시면 일봉으로 지금 밀접까지 이거 지지해야 됩니다. 적어도 5만원까지는 갈 거예요. 그래서 데드는 47,000원 잡으세요. 47,000원 깨면 산단가 얼마든 반 끊으세요. 그리고 밑에 단에서 다시 사서 평자를 조절하십시오. 인버스 곧 매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일 장이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포인트 지수 빠져요. 인버스 곱 수익 잘 안 나요. 200포인트나 300포인트 빠져야 수익이 납니다. 인버스 곱은 금년은 하지 마세요. 1,800원에서 2,000원, 200원 뛰기 박스니까.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중심 종목이나 잘 사놓으세요.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차바이텍 조정 때 누리목하거나 현대 로템이라든지 건설 건자재 중에 또 주도주 색깔을 갖고 있는 거 철도주 이런 것들을 조정 때 사세요. 지수 조정 때. 인버스 곱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물 매도 오버나이스나 풋옵션 사세요. 풋옵션 사는 게 나아요. 인버스 곱 사는 것보다. 옵션 사는 게 낫습니다. 근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대5로 갑니다. 그래서 오버나이트 전략 선물은 매도로 오버나이트 하고요. 대신 장 끝날 때까지 437까지 죽어요. 그러면 무포로 가겠습니다. 무포로 가겠습니다. 내일 결과 보고 437까지 깨면 그냥 무포로 갈게요. 내일 확인하고 갈게요. 내일이 옵션 만기가 아니고 모레가 옵션 만기입니다. 그 다음에 풋옵션은 지금 챙기고 다시 사세요. 지금 풋옵션이 40% 수익 났다는데 챙기고 다시 사요. 다시 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풋옵션 전략은 예를 들어서 437.5짜리 챙기고 다시 사는데 손절 단가는 1.05 잡으세요. 그리고 440까지 440도 1.00 잡으세요. 얘는 양날개 피십시오. 그래서 장 끝날 때까지 하시고요. 그래서 5대5 양매수해서 내일은 변동성이 제법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100에서 300%짜리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또 전략을 짜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는 뭘 봐야 돼요? 자동차를 봐야죠. 그럼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지금 에너지가 나옵니까?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 것들인데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금호타이어는 자동차가 각도를 줘야 타이어 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금호타이어. 그런데 위치 보세요. 위치. 그 사이에 금호타이어 위치 보세요. 이거 무조건 엑스트라이죠. 매매하지마 위치 아닙니까? 매매하지마. 정배열에 우리가 매매하지마 딱 이런 거 매매하지 마라는 겁니다. 아 3,500원 4,000원짜리 애들이 이거 순식간에 잘못하면 5,000원과 5,500원까지 흔들 수 있겠구나. 얘는 데드가 어디에요? 이미 7,500원 데드 잡으셔야 됩니다. 이 그림 아닙니까? 이 그림. 매매하지마에 정배열에 뒤진다. 갈 때 가져야 되는데 예? 우리가 공부한 숫자 아닙니까? 매매하지마 기준. 이 그림 아닙니까? 이 그림. 금호 타이어 보시고요. 얘 보세요. 제가 매매하지마라고 전략 세운 정배열. 왜 3,000원, 4,000원에 안 사시고 이게 왜 7,000원, 8,000원 사이에서 보입니까? 더 간다고 하더라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상승폭의 반, 38이나 30에서 50 정도 조정하거나 120 만나거나 상승폭의 반 정도 빠지거나 A, B, C 빠지면서 뭔가 수렴이 되어야 됩니다. 요렇게 이런 모양이 나와줘야 돼요. 그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일반적인 이론은 정배열 종목만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여러분들 구자를 크게 다치거나 망가뜨리는 게 이 정배열이에요. 이 역배열은 지수가 급락해도 지하 한 3층 5층이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데미지가 적어요. 그런데 10층에서 10층 이상, 10층이 더블이라고 본다면 10층 이상 한 거는 무너지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요렇게 각각의 여러분들 산단가 기준을 보시지 마시고 위치 파악을 하십시오. 121선 기준으로. 요렇게 전략을 짜서 전체적인 흐름을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쭉 브리핑한 거를 위치를 여러분들 갖고 있는 또 새로 오신 분들 막 질문이 많으신데 제가 또 목소리가 마탱해 가니까 다음에 해드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까지만 할게. 금호석유화 이미 게임 끝내드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벌써 보세요. 7만원짜리를 29만원까지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세요. 월봉으로. 금호석유화 조정이 저는 이 금호석유화학은 20만원 이상에서는 안 합니다. 오히려 아까 공부한 SK케미칼, 롯데케미칼 더 빠져라. 이걸 기다립니다. 금호석유학은 안 합니다. 그냥 얘는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서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대충 얘도 10월 달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봉 보지 마시고요. 각각의 종목 월봉으로 높낮이 보세요. 엘비스헬미콘도 저라면 때리겠습니다. 14,000원 14,000원 데드 잡고요. 데드 14,000원 잡고 갖고 가시든지 14,000원 깨면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월봉으로. 이것도 위치가 만만한 위치 아니에요. 그리고 한 게임 한 위치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당분간은 그 주변 주식 중에 뭐라 그럴까,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대한 그린파워 매매 대상 아닙니다. 매매 대상 아니에요.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이런 종목 매매 대상 아니에요. 왼쪽 절벽에 대반도 줬다 다시 주, 그냥 매매하지 마 종목입니다. 무슨 얘기 듣든 간에 이런 종목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편하게 현대로템 집중하세요. 현대로템, 대한 그린파워 같은 거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내일은 그 중국이 미국 공격한 게 어떤 변화의 그 나비 효과가 나오나, 잘 견디냐, 갑자기 한 100포인트 부러지나, 요거를 시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한테 물어볼래요? 까꾸는 미국 시장 급락하는데 삼성전자 올려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도 만들 수 있는 게 파생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보시면 그동안 급등했던 차익 매물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의 위험성 때문이보다 시장의 변동성, 그 디디 추싱이 만든 나비 효과, 그러니까 그동안 나스닥을 상승시킨 원동력이 또 중국의 공격에 의해서 부러질 때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불확실성을 이번 금요일까지 수목금 3일 동안 확인해 보면 이 장이 에너지의 지지력을 검증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대비하는 자금을 적어도 30%를 만들어 놓으라고 아침에 그래서 자료나 문자나 올려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일신석재는 냅두세요. 장이 급락하면 화학구로 파라텍 일신석재를 땡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KN에 일신석재는 정치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잡주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잡주들은 오히려 지수가 빠지면 급락합니다. 급등합니다. 전체장 다 망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파생시장 내일 모레 변동성을, 그동안 선물이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이걸 엎어치기가 일봉으로 들어가나 확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415에서 440까지 올린 거를 435에서 막아낼 건지, 425까지 한 10포인트를 죽여버릴 건지, 요거를 파생시장에서 검증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415에서 441까지 오른 이 에너지가 요번 만기 때 어느 변동성이 나오나, 435에서 막아냈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8만원 안 깼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8만원 깨면서 공격 들어가고 나스닥 부러지면 425까지 열어놓으세요. 여기서 이제 바닥 들어올 겁니다. 그때 변동을 이용해서 어제 오늘 판 거 다시 그대로 그 종목을 껴놓겠습니다. 이게 그냥 파도 타기 전략입니다. 네, 오늘은 10시 반, 10시 정도에 복귀나 음성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매트릭스랑 10시에 뵙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